그날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파도, 테이블도, 벽에 걸린 TV도, 심지어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찍힌 단 한 줄 출금 완료. 잔액 0원.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일 곧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한 남자가 결혼 생활 동안 묵묵히 삼켜왔던 대신과 모멸감을 치밀하게 계획한 한 번의 행동으로 되갚아주는 이야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한 복수는 그녀가 가장 행복해할 거라 믿었던 날에 시작된다.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집도, 돈도,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까지 모든 게 사라진 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마주하게 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손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 손마저 차갑게 뿌리쳐진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지켜본다. 당신이 지금 읽게 될 이야기는 누군가의 복수가 얼마나 완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어떤 표정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뭐야? 현관에 선 채 신발도 벗지 않은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굳어 있었다. 눈이 커다랗게 떠지고 얼굴의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거실은 비어 있었다. 소파도, 테이블도, TV도 자취를 감췄다. 온돌이 꺼진 마룻바닥은 싸늘했고 발코니 쪽에서 스며든 바람이 휑한 공간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을 바라봤다. 매일 아침 마주 앉던 식탁과 의자가 사라졌고 조리대 위는 누가 일부러 닦아낸 듯 반들거렸다.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벽에 기댄 채 감정 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예감이 지금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옷장 문을 열어본 순간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브랜드 옷, 값비싼 가방, 화장대를 채우던 향수와 액세서리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고개를 돌린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한 일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시고 손끝이 떨렸다. 그때 짧은 알림음이 정적을 깨트렸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자 표정이 무너졌다. 출금 완료, 잔액 0원. 나는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당신 뭐 한 거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도 잘 알잖아.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냥 그건.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덧붙였다. 난 내가 했던 걸 똑같이 돌려줬을 뿐이야. 그녀는 다급히 다가와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잘랐다. 끝났어.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내가 변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무언가가 분명 달라졌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변화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몇 달 전부터 그녀는 귀가가 늦어졌다. 처음엔 일이 많다고 했고 그 다음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나는 그 모든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그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먹먹하게 내려앉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굳이 비밀번호를 바꿀 이유가 있을까?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단지 의심만으로 그녀를 몰아붙일 순 없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는 척을 했다. 이번에도 그날이 돌아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작은 캐리어를 끌며 밝은 미소로 내게 다가와 짧게 입을 맞췄다. 다녀올게.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삼켜버린 그 순간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차는 예상과 다른 길로 향했다. 여행이라면 당연히 고속도로로 가야 했다. 그런데 도심을 가로질러 호텔들이 늘어선 구역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지켜봤다. 그녀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이면 충분했다. 내 가슴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호텔 간판과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로비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사진으로 담았다. 이제 더는 볼 필요가 없었다. 그래, 내가 고른 길이니 난 이제 준비할 거야. 문자를 보내고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획이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외박 날짜는 추석 연휴 직전 9월 15일과 16일.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날이 내가 기다려온 완벽한 기회였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의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갑자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그건 진심이었다. 이 집에 남은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매매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요즘 시세가 꽤 좋습니다. 나는 미리 조사해둔 금액을 말했다. 적당한 가격이면 빨리 팔고 싶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면 성사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D-Day 9월 16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말을 들은 부동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다. 서명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단단히 새겼다. 첫 번째 준비 완료.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곧장 이삿짐 센터로 향했다. 회사 후배가 소개해준 믿을만한 업체였다. 9월 16일 오전 8시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주소와 짐 규모를 알려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나는 필요한 정보를 전부 전달했다. 이사 9월 16일 오전 8시. 그 시간 아내는 분명 불륜남과 여행 중일 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계약을 마친 후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사랑했던 여자였다. 같은 집에서 웃고 울며 살았고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나누던 이야기,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은 짐짝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다음 절차는 통장 정리였다. 은행에 들러 서류를 작성하며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모든 돈은 그녀가 여행을 떠난 사이 한 번에 비울 것이다. 돌아온 그녀가 마주할 잔액 영원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관심 없는 척 물었지만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왔는지 궁금할 것이다. 바람 좀 쐬고 왔어. 나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요즘 고민 있어? 좀 생각이 많아 보이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주말에 쉬면 나아질 거야. 그녀는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래, 나도 이번 여행 다녀오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다.
아내는 자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다. 이삿짐 센터 예약 9월 16일 오전 8시. 새집 계약 완료. 부동산 거래도 순조롭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거래 사실은 철저히 숨길 것이다. 혹시라도 여행을 취소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 여행 가는 거 맞죠? 응, 맞아. 벌써 예약 다 해놨는데 아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혹시 안 갈까봐. 아니야, 가고 싶어 하더라. 그 대답에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확정. 그녀는 여행을 떠난다. 이사 하루 전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이 스쳤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건 배신으로 덮였다. 아내의 옷장을 열자 값비싼 옷, 가방, 구두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손끝으로 천천히 한 벌을 꺼내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다 사라지겠지. 마지막으로 이삿짐 센터와 통화했다. 내일 오전 8시 맞죠? 네, 고객님. 예약대로 진행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다. 밤 10시,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 속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잔잔히 웃고 있었다. 누구와 대화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잠드는 순간을 기다렸다. 새벽녘, 집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모든 공간을 훑었다. 내일이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남은 건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뿐이다. 아침. 집 안은 여전히 평범했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소파, 주방의 식탁, 침실 옆 부부 사진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여보, 나 이제 갈게. 캐리어를 든 아내가 웃으며 다가왔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는 눈치였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내게 다가와 가볍게 뺨에 입을 맞췄다. 무슨 선물 필요해? 예쁜 거 있으면 사올게.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몸 조심해.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한 건 그녀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10분 뒤였다.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이 트럭에서 내려 부지런히 장비를 옮겼다. 거실의 소파와 테이블, 주방의 식탁과 의자, 냉장고, 벽의 장식품까지 순서대로 사라졌다. 나는 결혼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절반은 이미 거짓이었다. 나는 액자를 벽에서 내리고 종이를 찢어 조각을 바닥에 흩뿌렸다. 그 순간 과거에 남아있던 미련이 함께 부서졌다. 몇 시간이 흐르자 집은 완전히 비워졌다. 텅 빈 거실과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싸늘한 공기만이 남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트럭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다 옮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행에서의 절차는 간단했다. 전 계좌에서 전액 인출해주세요. 직원이 잠시 멈칫했지만 내 표정엔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현금 일부는 봉투에 담았고 나머지는 새로 만든 비밀 계좌로 이체했다. 아내는 이 계좌의 존재조차 모른다. 1시간 후 손에는 묵직한 현금, 가방과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 속 잔액은 0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 그녀는 집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통장의 빈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준비한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다. 그 시각 그녀는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불륜남과 함께였다. 와인잔을 부딪히고 값비싼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출발 전 내가 보였던 그 묘한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니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켰다. 불륜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잘 들어갔어?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이제 집 가는 중이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동안 남편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다. 굳이 티를 낼 필요는 없었다. 그는 모를 것이다.
그녀가 이틀 동안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택시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춰섰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로비를 빠르게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제 좀 쉬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섰을 때 묘한 공기가 스쳤다. 현관 앞에 있어야 할 작은 신발장과 옆 장식대가 사라져 있었다. 가슴이 순간 움찔거렸다. 설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공기가 확 달라졌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도 테이블도 벽걸이 TV도 없었다. 온돌 바닥이 드러나 있고 그 위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이게 뭐야? 캐리어가 손에서 풀려나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식탁과 의자까지 사라져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침실 문을 열었다. 침대가 사라진 자리는 공허했고 옷장 문을 열자 비어있는 행거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집이 왜 이래? 어디야? 답은 없었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다. 은행 문자였다. 출금 완료 잔액 0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정말 0원이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돈, 마음 놓고 쓰던 생활비까지 전부 사라졌다. 이럴 리가 없어. 눈물이 차올랐다. 혹시 남편이 모든 걸 알았던 걸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서 있었다. 내가 고른 길이야.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후회해도 늦었어.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그는 등을 돌려나갔다. 차가운 온돌 바닥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모든 게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듯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목록 맨 위, 몇 달간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 그 남자였다. 신호음이 이어지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나 좀 도와줘. 짧은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미안한데 나 유부녀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 없어. 뭐라고? 우린 그냥 가볍게 즐기는 사이였잖아. 난 내가 남편이랑 잘 지내는 줄 알았지.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나 이제 남편도 없어. 너밖에 없다고. 그건 내 사정이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더 이상 볼 일 없잖아. 뚝 통화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귀에서 멀어졌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집도, 돈도, 남편도, 그리고 그 남자마저 사라졌다. 이른 아침, 나는 새집 창문을 열고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다.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예상했던 전화였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네, 장모님. 곧바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김서방,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귀에서 살짝 휴대폰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딸이 길바닥에 앉아 있다고. 집도 없고 돈도 없다더라.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갈 곳이 없다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면 되죠. 장모님 댁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제 아내였던 사람이 집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즐기면서 제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제가 참고 살았어야 합니까? 장모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그건 그래도 이렇게까지. 장모님, 저한테 사위 대접 한번 제대로 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전 늘 딸의 돈줄 취급을 받았죠. 그녀는 대꾸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해준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선택한 대로 살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후회는 본인이 하셔야죠. 나는 통화를 끊었다. 몸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도시의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집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사라졌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몇 시간을 무작정 걷다 도착한 이곳은 사람의 기척조차 드물었다. 예전엔 갈 곳이 늘 있었다. 이제는 없다. 주머니 속 현금은 몇천 원뿐, 카드는 모두 정규됐다. 편의점 문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안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머릿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늦었어. 손톱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은 오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휴대폰을 꺼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도와줘. 짧은 침묵 뒤 돌아온 목소리는 냉담했다. 미안한데 나 유부녀랑은 진지하게 안 만나. 그녀는 숨이 막혔다. 우리 같이 한 시간은 뭐였는데? 불륜이었지. 그게 다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뚝.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새벽빛이 새집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익숙한 가구도, 향도, 소리도 없는 공간. 그러나 싫지 않았다. 작은 소파, 단추한 식탁, 창가에 화분 하나. 이곳은 오직 나를 위한 집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눈치 볼 이유도 없다. 낡고 무거웠던 과거는 모두 두고 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웃었다. 마침내 나 혼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했다. 책상 위 새 노트북을 올려두고 문서를 열었다. 파일명 새로운 삶, 아침 운동 시작하기, 새로운 직장 알아보기, 취미 찾기, 필요 없는 인간관계 정리하기,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리스트를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다. 늘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야. 가방 속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 반지였다. 처음 손에 넣었을 때의 벅참과 설렘이 스쳤지만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 속으로 던졌다. 작은 금속이 공중을 그리며 사라졌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창가에는 작은 선인장이 놓였다. 이 선인장처럼 나도 강해질 것이다. 고요하지만 혼자가 두렵지 않았다. 늦은 저녁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밖을 바라보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발신인 아내. 메시지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입력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전화를 거듭 걸고 문자를 보냈다.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나 이제 혼자야. 그러나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다.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지만 그것은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액수였다. 그녀는 호화로운 생활로 돌아가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불륜남은 사라졌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의 냉대였다. 그녀가 점점 고립되어 가는 동안 나는 새로운 삶을 쌓아갔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는 세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나는 평온을 찾았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완전한 복수였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